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인 것 같구나. 세상에, 정말이세요? 미안하다. 강원도 평창에서 서울로 향하는 어두운 고속도로 위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뒷좌석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윤, 55세.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였습니다. 오늘은 평창에서 열린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빛나며 울렸습니다. 운전석의 젊은 남성이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떠오른 이름이 도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하트 한지민. 세 글자의 이름이 그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지만 결국 떠나보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마지막 손님 모시고 서울 가는 중이에요. 일 끝나면 집에 갈게요. 청년의 밝은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떨며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목소리,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나는 가슴 속에 사무치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로운아, 운전 조심하고. 피곤하면 쉬었다가 와. 걱정 마, 엄마. 금방 갈게. 전화가 끊어진 후 도윤은 조용히 손가락을 사용해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서 29를 빼면 1996년. 바로 그가 지민과 이혼했던 그 해였습니다. 만약 이혼 직후 지민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쯤 정확히 이 나이가 맞았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백미러로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청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매가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이도윤은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9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바로 한 뼘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창의 한 고깃집에서는 50대 중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도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과의 자리였기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야, 도윤아. 요즘 잘 나간다며? 강남에 건물이 몇 채더라? 한 동창이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그런데 도윤아, 너 아직도 혼자 사냐? 재혼은 안 했어?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도윤이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그냥 혼자가 편해서. 도윤이 쓸쓸하게 웃으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사실 그는 재혼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민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한지민이는 어떻게 사는지 아냐? 또 다른 동창이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연락 끊은 지 오래야.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아침 일찍 서울에서 약속이 있어서. 그는 대리운전 앱을 열고 서울까지 가는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한 청년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점퍼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선한 인상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도윤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 제가 이도윤입니다. 청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기사 로운입니다. 서울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앞에 섰을 때 로운이 말했습니다. 좋은 차 타시네요. 편하게 운전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안전하게만 가주시면 됩니다. 차가 평창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을 때 도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대리운전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도 하고 저녁에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힘드시겠네요. 뭐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죠. 로운의 목소리에는 불평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윤은 백미러로 청년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아직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결혼은 좀 더 자리 잡고 나서 하려고요. 효자시네요. 효자는 무슨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혼자 키우셨다는 말에 도윤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지셨대요. 어머니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아버지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차는 영동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로운은 능숙하게 차선을 바꾸며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운전 실력이 좋으시네요. 매일 하다 보니 늘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창에 계시나 봐요. 네. 작은 식당을 하고 계세요. 김밥이랑 라면 파는 분식집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로운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가게 일을 돕고 있어요. 아침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하고 점심 장사 끝나면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일만 하시는군요. 힘들지 않으세요? 로운은 백미러로 도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들긴 해도 어머니 생각하면 힘이 나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죠. 도윤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은 안 하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중매 얘기가 있었다는데 다 거절하셨대요. 저 하나 키우는데 집중하겠다고. 도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무심한 듯 던진 질문이었지만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지민이요. 순간 도윤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지민. 그 이름이 도윤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 한지민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도윤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과 이름이 같아서 신기하네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도윤의 목소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3이세요. 73년생이시니까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같은 이름, 같은 나이의 여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평창 토박이신가요? 아니에요. 원래는 강릉 분이신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 평창으로 이사 오셨대요. 혼자 아이 키우기에는 고향이 불편하셨나 봐요. 강릉.
도윤과 지민이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강릉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릉의 한 대학에서 만났고 졸업 후 결혼했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는 이제 횡성 휴게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 봄에 이혼했으니 만약 그때 이미 임신 초기였거나 이혼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는 그의 말이나 다음 해 초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로운의 나이가 29세라고 했으니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도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로운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12월이요. 12월 15일이에요. 이제 곧 30이 되네요. 도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시기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혼하고 약 8개월 후 지민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헤어진 후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연락하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로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도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휴게소에 들릴까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계속 가주세요. 도윤은 뒷좌석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9년.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민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로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궁금해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끝까지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더는 안 물어봐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러세요. 아버지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저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젊어서는 다들 실수도 하고 미숙하기도 하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민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감내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그녀의 성격 때문에 답답해했었고 결국 그것이 이혼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로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최고의 어머니라고요. 차는 이제 여주 부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울까지는 30분 정도 남은 거리였습니다. 도윤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코의 선, 턱의 각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운은 운전에 집중하며 가끔씩 백미러로 손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과 달리 손님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 걱정스러웠습니다. 손님, 혹시 제가 실례되는 말씀을 드렸나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아, 동창회 가셨다고 하셨죠? 옛날 생각 많이 나셨겠네요. 로운의 배려 깊은 말에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옛날 생각. 30년 전 그 봄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지민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때 로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나 엄마 하트 한지민. 도윤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인데 받아도 될까요? 그러세요. 받으세요. 로운이 블루투스 이어폰 버튼을 눌렀지만 차 안이 조용해서인지 도윤에게도 통화 내용이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엄마, 왜?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고요한 차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로운아,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니? 그 목소리.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 지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이제 서울 거의 다 왔어. 밥은 먹었어? 굶고 운전하는 건 아니지? 엄마, 나 몰라. 굶으면 쓰러져서 일도 못해. 로운의 목소리에는 장난스러운 투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정겨운 대화였습니다. 알았어. 손님 계시니까 끊을게. 그래, 안전하게 모셔가 드리고 와. 그리고 로운아. 응. 오늘도 수고했어, 아들. 그 따뜻한 한마디에 로운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수고했어. 들어가서 쉬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로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저렇게 확인 전화를 하세요. 과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로운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거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맞아요. 가끔은 귀찮기도 하지만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 그 단어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니 가게가 평창 어디쯤인가요? 무심한 듯 던진 질문이었지만 도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화동이요. 평창역 근처에 지민 분식이라고 작은 가게예요. 간판도 낡아서 잘 안 보이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맛집이죠. 지민 분식.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가게를 하고 있었다니.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고 이대로 서울까지 가서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로운이 백미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이혼이요. 저도 젊어서 결혼했다가 8개월 만에 헤어졌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로운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미숙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각자 원하는 게 달랐죠. 저는 서울로 가서 크게 성공하고 싶었고 아내는 작은 도시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어 했어요. 도윤의 고백에 로운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저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젊어서는 다들 실수도 하고 미숙하기도 하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하세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민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감내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그녀의 성격 때문에 답답해했었고 결국 그것이 이혼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로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최고의 어머니라고요. 그때 로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궁금해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끝까지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더는 안 물어봐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으니까요. 어머니는 가끔 그러세요. 아버지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저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젊어서는 다들 실수도 하고 미숙하기도 하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차는 이제 서울 진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 혹시 제가 실례되는 말씀을 드렸나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로운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아, 동창회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옛날 생각 많이 나셨겠네요. 로운의 배려 깊은 말에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생각. 30년 전 그 봄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지민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때 로운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나 엄마 하트 한지민. 도윤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인데 받아도 될까요? 그럼요, 받으세요. 로운이 블루투스 이어폰 버튼을 눌렀지만 차 안이 조용해서인지 도윤에게도 통화 내용이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왜?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고요한 차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로운아,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니? 그 목소리.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 지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이제 서울 거의 다 왔어. 밥은 먹었어? 운전하면서 졸리지 않고? 엄마, 걱정 마. 잘 먹었어. 손님도 계시니까 끊을게. 그래,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와. 그리고 로운아. 응? 오늘도 수고했어, 아들. 그 따뜻한 한마디에 로운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수고했어. 들어가서 쉬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로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저렇게 확인 전화를 하세요. 과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로운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거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맞아요. 가끔은 귀찮기도 하지만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 그 단어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니 가게가 평창 어디쯤인가요? 무심한 듯 던진 질문이었지만 도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당동이요. 평창역 근처에 지민 분식이라고 작은 가게예요. 간판도 낡아서 잘 안 보이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맛집이죠. 지민 분식.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가게를 하고 있었다니.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장님도 평창에 자주 오시나요? 로운의 질문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사업 때문에도 오고 오늘처럼 동창 만나러도 오고요.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 한번 들러주세요. 어머니 김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특히 참치김밥은 평창에서 최고예요. 로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아들이 처음 만난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가게를 자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차는 이제 양평을 지나 서울 진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도윤은 조급해졌습니다. 뭔가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대놓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차는 이제 강남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윤의 집까지는 이제 10분 정도 남은 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손님,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신가요? 로운의 질문에 도윤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 로운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좋은 동네에 사시네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도윤의 겸손한 대답에 로운이 백미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남다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성공한 사업가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성공해서 어머니한테 좋은 집 사드리고 싶어요. 로운의 소박한 꿈에 도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미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라면요. 감사합니다. 손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로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손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평창에도 자주 가시는군요. 거기도 건물이 있으신가 봐요. 네, 몇 개 있어요. 사실 도윤은 평창에도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청담동 빌라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로운이 차를 세우려 하자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가주세요. 저기 공원 쪽으로요. 네. 아, 네. 로운은 의아했지만 손님의 요청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작은 공원 앞에 차를 세우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야 괜찮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도윤은 차에서 내렸고 로운도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로운 씨, 제가 이제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로운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아까 나도 30년 전에 결혼했다가 8개월 만에 이혼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제 아내 이름이 한지민이었습니다. 강릉 출신이었고 지금 53이죠. 로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서울로 왔고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만나고 당신 어머니 이름을 듣고 나이를 계산해 보니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으니까요. 로운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손님이, 네, 제가 아마도 당신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로운은 서 있는 채로 도윤을 바라봤고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9년 동안 저는 당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지민이, 당신 어머니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를 붙잡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로운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성숙했다면, 좀 더 책임감 있었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당신과 지민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도윤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로운은 천천히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에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면 꼭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익명으로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손님이었나요? 도윤은 놀란 눈으로 로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오늘에야 당신의 존재를 알았어요. 로운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10년 넘게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오늘 처음 아신 거예요? 29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지민이가, 당신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혼할 때도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고 위자료도 거부했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자고. 로운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다운 선택이었죠. 누구에게도 부담 주기 싫어하는 성격이니까요.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당신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달라졌을 텐데 아마도 동정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의무감으로 돌아올까봐 두려웠거나요.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 없는 관계는 원하지 않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로운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중요한 계약건도 미뤄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로운과 지민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 오후 로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평창역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그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7시 로운이 들어왔습니다. 나흘 전과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낮에 다른 일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로운은 도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도윤은 로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로운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오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로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돌려서 물어봤죠. 아버지 얘기를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라고 했더니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로운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단지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웃으시면서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고. 각자 잘 살고 있으면 그만이라고요.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민의 대답이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신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말과는 달랐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셨거든요. 로운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두 분을 만나게 해드려야겠다고요.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로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첫째, 어머니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29년 동안 혼자 살아오신 분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둘째, 천천히 다가가세요. 친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럴게요. 셋째, 로운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를 아들로 인정해주세요. 29년 동안 없었던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진짜 아들로 대해주세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언제나 내 아들이었어요. 로운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어머니 가게로 오세요. 손님인 척하고요. 지민이가,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실까요? 알아보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도 준비가 필요하실 테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운의 배려심 깊은 계획이 고마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로운이 말했습니다. 그 익명 송금, 정말 아버지가 아니신 거죠? 정말 아니에요. 나도 궁금해요. 누가 지민이를, 어머니를 도와주고 있는지요. 두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로운이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혹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신가요? 아버지 쪽 부모님이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생각은 못 해봤던 것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됐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니네요.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몇 시에 갈까요? 점심시간 지나고 2시쯤 오세요. 그때가 한가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로운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이 있어요. 뭔데요? 노란 장미요. 옛날에 아버지가 당신이 자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는 연애할 때 지민에게 늘 노란 장미를 선물했었습니다. 지민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꼭 가져갈게요. 너무 많이는 가져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세 송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헤어지기 전 로운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응. 29년이 늦었지만 만나서 반가워요. 도윤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29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나도 정말 반가워. 그렇게 두 사람은 일요일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지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3살 때 처음 지민을 만났을 때처럼. 일요일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었다가 벗고 캐주얼한 옷을 입었다가 다시 갈아입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깔끔한 니트와 면바지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려도 너무 편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꽃집에 들러 노란 장미 3송이를 샀습니다. 꽃집 주인이 예쁘게 포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간단히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로운의 조언대로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창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30분. 약속 시간까지는 30분이 남았지만 그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지민 분식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로운 말대로 낡은 간판이었지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시정각.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카운터 안쪽에 있던 지민이 그를 보고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지민아, 도윤 씨.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빈 쟁반이었지만 그 소리에 안쪽에서 로운이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로운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앉아요. 제가 손님 응대할게요. 지민은 아들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로운의 눈짓을 받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민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지민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로운이를 만났어. 로운이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엄마, 사실 일주일 전에 대리운전으로 이분을 모셨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이분이 아버지라는 걸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로운아, 너는 괜찮아요, 엄마. 저는 정말 괜찮아요. 로운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장미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했잖아. 지민은 꽃을 받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노란 장미.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로운이가 있는 줄도 몰랐어. 내가 왜 말하지 않았냐면.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신은 이미 새 인생을 시작했을 테고 나는 그저 짐이 됐을 테니까요. 그런 게 아니야. 알았다면 당신이 의무감으로 돌아왔을까요? 그건 더 싫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운이 조용히 물을 가져다 놓고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작은 가게 하면서 아들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요. 힘들었겠다.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로운이가 있었으니까요. 지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재혼했다면서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 못했어. 왜요? 당신 정도면 좋은 사람 많이 만났을 텐데요. 널 잊을 수가 없었어. 지민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 정말이야.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바보같이 왜 그때 널 놓았는지 매일 후회했어. 지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미워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로운이가 당신을 닮아가는 걸 보면서 매일 당신 생각이 났어요. 도윤은 손을 뻗어 지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민이 손을 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변했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도윤의 간절한 물음에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때 로운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로운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혼자 사셨고요.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지민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로운아, 넌 정말 괜찮니? 이 사람이 널 버린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는 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엄마가 말 안 했잖아요. 지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혼자 사는 거 힘들었죠?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로운의 말에 지민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부담 갖지 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알아가자. 친구부터 시작해도 좋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게. 지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드디어 노란 장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친구. 그녀가 꽃향기를 맡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주 일요일마다 평창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인 척 김밥을 사 먹으러 왔다가 점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지민도 처음의 어색함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윤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민아, 그 익명 송금 너 받고 있지? 지민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로운이가 말해줬어. 10년 넘게 누군가 너한테 돈을 보내고 있다고. 지민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요. 신고하려고도 했는데. 왜 안 했어? 로운이 학비가 필요했어요. 자존심 버리고 받았죠. 누군지는 아직도 몰라요.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로운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 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예요? 한 12년 전.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었어. 로운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때 할머니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도윤이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건 5년 전이라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봐야겠어. 어머니 유품 정리할 때 일기장이 있었는데 다음 날 도윤은 서울집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일기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지민이를 찾았다. 평창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내 손자를. 도윤이는 모르지만 나는 할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보태주기로. 지민이가 알면 거부할 테니 익명으로. 도윤은 일기장을 들고 다시 평창으로 갔습니다. 지민과 로운 앞에서 그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2년 동안 당신을, 너희들을 도와주고 계셨어. 지민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저 때문에. 도윤이 계속 읽었습니다. 도윤이가 지민이와 이혼한 건 내 책임도 있다. 내가 더 큰 성공을 바라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다. 언젠가 이 아이가 도윤이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길 바라며. 로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를 지켜주고 계셨네요. 도윤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너희들 걱정을 하셨어. 나한테 평창에 가보라고, 거기 꼭 가봐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지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어머니 묘소에 같이 가자. 로운이도 함께. 어머니가 손자 얼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도윤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로운은 처음으로 할머니 산소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로운이에요. 이제야 인사드려요.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지민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로운이를 잘 키울 수 있었어요.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 가족이었구나.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응?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도윤이 놀란 눈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로운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도윤은 처음으로 지민을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지민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해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며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재혼이 아니라 복혼이었습니다. 로운이 두 사람의 주례를 섰습니다. 30년의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만난 두 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놓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도윤과 지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니 늦었기에 더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로운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엄마, 아버지. 고마워, 로운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지민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그로부터 1년 후 지민 분식은 더 큰 가게로 이사했습니다. 도윤이 투자하고 로운이 경영을 맡았습니다. 가게 이름은 그대로 지민 분식이었지만 작은 글씨로 그리고 가족이 추가되었습니다. 새 가게 오픈 날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김밥은 역시 최고야. 로운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맛있어. 도윤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그 레시피 그대로예요.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지민은 자신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지민이 도윤과 로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을 만났어요. 30년 만에요. 손님이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카운터 뒤에서 지민을 도우며 행복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30년 전 놓쳤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즐거웠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엄마, 피곤하지 않으세요? 전혀 안 피곤해. 가족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걸. 문을 잠그고 나오는 길, 도윤이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뭐가요? 나를 다시 받아줘서. 로운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나를 잊지 않아줘서. 지민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로운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로운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할머니 산소에 다시 가요.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죠. 그래, 그러자.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도윤이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로운아, 너 정말 우리 아들 맞지? 왜요, 갑자기? 이렇게 착한 아들을 둬서 너무 감사해서 29년 동안 몰랐던 게 억울할 정도야. 로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요. 비록 늦었지만요. 지민이 뒷좌석에 로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운이 좋았어.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도윤이 새로 마련한 평창의 집에서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을 위해. 도윤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 끝에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도윤과 지민 그리고 로운은 30년이 걸려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놓친 인연이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지민 분식 그리고 가족의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도윤과 지민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30년 늦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진한 사랑이 되었으니까요. 로운은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대리운전으로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었다고 믿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가게 벽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30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지민 분식 그리고 가족은 오늘도 평창에서 가장 따뜻한 가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김밥 맛뿐만 아니라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